시사해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주에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이 있는데 End of Life Option Act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하는 법안인데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내년부터는 이제 발효가 됩니다. 인간에게 과연 죽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 명제는 사실은 고대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된 논란입니다. 그 논란의 대상이 인간의 생명이고 목숨이고 가장 중요한 그 생과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그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이고 법률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근본적인 문제지만은 그러나 복잡한 이견이 아주 많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고 이미 4개 주는 이 죽을 권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멕시코가 법적인 논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합해서 미국의 5개 주가 죽을 권리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적인 변화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변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2005년도에 있었던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그 테리 샤이버 케이스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당시에는 뭐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법원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주 그야말로 대대적인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은 미국이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의식이 변한 것으로 간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죽을 권리 법안에 이제 사인을 하면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캘리포니아주가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한 것을 범죄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크라임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나는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 문제를 투영을 해봤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죽을 권리라는 선택권이 하나 있다면은 어느 정도 내가 좀 안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거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노라 이렇게 그 서명한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브라운 주지사 자신이 아주 평생 캐톨릭 신자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죽을 권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불치의 병, 불치가 아니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불치의 병인데 최소한도 2명 이상의 닥터가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서면으로 그리고 구두로 15일 간격으로 2번 이상 내가 자살하겠소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본인이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확실히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의사가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약품을 처방을 할 수 있다. 이게 합법적이다. 이제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자살에 의료적인 도움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만일 이제 캘리포니아라든가 위에 말씀드린 4개 주에서가 아닌 주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자칫하면 살인죄라든가 뭐 자살 방조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과거에 그 자살을 도왔던 그 의사 잭 케버키언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1990년대 일인데 이 사람이 7년형의 징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주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 몬태나, 오레곤, 버먼트, 워싱턴 이렇게 있고 뉴멕시코는 이미 인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이제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법이 생긴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브리타니 메이나드라고 하는 29살 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뇌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고통 끝에 생을 끝내겠다 하고 결정을 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레곤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거기서 이제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의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죽고 싶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의 마지막 부분에 오레곤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나의 친구와 집과 커뮤니티를 떠나는 것이 매우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이제 편지 기술을 하면서 그 이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유언에 따라서 부모들이 이제 법안을 위한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의회가 이제 통과를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 내에 그 가톨릭 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시도가 여러 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금년 8월에 이제 통과가 됐죠. 이 죽을 권리 법안을 놓고 이제 그 논란의 핵심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죽을 권리도 살 권리와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사는 것처럼 죽을 때도 인간의 권위와 존엄성을 갖고 죽게 하자. 그런 이제 이론이죠.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생의 주체가 과연 자기 개인인데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영역이다.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 문제. 또 과연 누가 불치를 선언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기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은 이제 간단하지만은 이제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죽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자살로 봐야 되느냐, 안락사냐, 존엄사냐, 자살에 대한 조력이냐, 또 안락사 중에서도 적극적인 안락사냐, 수동적인 안락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연명치료 그렇게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인공 영양을 이제 공급하는 거, 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중단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존엄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의사가 이제 약물을 제공해서 주사를 주어서 죽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안락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합법적인 의료 행위도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살인도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자살 방조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매우 법률적으로도 델리케이트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1997년도에 뉴욕하고 워싱턴에서 이제 이 법을 심사할 당시에 대법원에서는 결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건 주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주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한국의 대법원은 연명치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영양을 공급하는 거, 뭐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이걸 중단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존엄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권리라는 거 지금 이제 21세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고대 시대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때부터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인은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2005년도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테리 샤이버의 죽을 권리 논쟁, 장장 10년 이상을 이 논쟁이 끌었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죽을 권리를 인정하자, 인간답게 존엄성을 가지고 죽게 하자 그런 얘기고, 부모들은 no, 그렇게 할 수 없다. 아직도 의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법정 투쟁을 벌여서 장장 14번 동안 법정에서 항소를 하고 법정 싸움을 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 테리 샤이버의 그 영양 공급 튜브를 이제 제거할 때 연방 의회가 다 소집이 되고 부시 대통령까지 워싱턴으로 귀거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